이제 녹화 내용에서 이제 왜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냐면요. 일단은 이제 라인 웨이트 플러스 컨투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이제 알고 들어가면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선화의 드로잉이라든가 이런 것들, 선 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느 부분을 기준으로 둬야 되는지 이런 것 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오디 아카데믹 드로잉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저 요거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되게 좀 신기해요. 자, 사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소통을 하게 해준다. 자, 이런 머그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머그잔. 자, 저희가 이런 머그잔을 현실에서 선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있나요? 없나요? 봤을 때? 그쵸, 없죠.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물론 선이라는 요소를 어느 정도는 유출할 수 있는 부분은 있긴 해요. 저희가 왜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물체랑 공간을 구별할 수 있는 공간 인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물을 외곽 라인을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표현해 주냐가 문제죠. 그거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컵의 형태 그려놓고 누가 봐도 컵이잖아요. 봤을 때 아, 이거는 머그잔이다. 근데 이 형태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이거를 저희가 설명하면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윤곽이나 이런 것들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배경과 사물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선을 좀 관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두 물체가 서로 맞붙어 있는 물체 A, 컵이죠. 컵, 물체 B, 바닥. 이 두 물체가 서로 맞붙어 있는 부분에 생기고 있는 그림자. 이거를 저희가 오클루전 섀도우, 한글로는 보통 회색 그림자 라고 많이 불려요. 자, 이거를 저희가 봤을 때 이렇게 검은색으로 들어간 라인이 마치 선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3D 현실에서도 이런 선이라는 요소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오클루전 섀도우는 선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클루전 섀도우를 기반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지 등등을 오늘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선으로 물체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저희가 선을 쓸 때 다양하게 선을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피랍이 없이 쓱 들어가는 선도 있을 거고요, 피랍이 살짝 들어가서 불투명도나 두께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약간 선을 짧게 끊어쳐 가지고 쓴 이런 표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따다다다닥. 저희가 흔히들 그림 처음 배우실 때 털선 쓰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내용이겠죠. 근데 저희가 엄밀히 따지면 털선은 절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선을 직선처럼 쓰는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곡선으로 쓰는지,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저희가 직선적인 드로잉 혹은 곡선적인 드로잉을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쭉 긋는 경우도 있으면은 삐뚤빼뚤하게 이렇게 라인을 긋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거를 표현해줄 때는 뭐 산이라던가 약간 좀 재질이 있는 그런 돌 같은 거를 표현할 때 많이 표현해주는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을 통해서 되게 다양하게 표현해주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털선이 나쁜 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털선 쓰지 말아라 라고 배웠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선생님 그 알못인가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사과를 한번 그려본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과가 있어요. 하나는 형태가 짜부가 된 사과인데 선은 깔끔하죠. 비교적. 이 사과는 이런 원형의 형태는 잘 지켜지고 있는데 터치가 많이 들어갔죠. 여기서 사과의 형태를 더 구분할 수 있는 건 어느 쪽이죠? 형태. 당연하겠지만 이런 짜부된 사과를 누가 먹고 싶어 하겠어요? 자, 이쪽이 훨씬 더 형태감을 따졌을 때는 사과라는 거를 바로 단박에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선의 품질, 말 그대로 선의 퀄리티를 따졌을 때는 어느 쪽이 좀 더 좋아요? 그쵸, A겠죠. 자,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물체를 표현해줄 때 기본적으로 물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력이 있어요. 형태력. 그 형태력을 표현해줄 때 저희가
이런 선, 깔끔한 선을 쓸 때 이런 형태력이 무너졌을 때는 사과의 형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형태력은 이 B가 더 좋다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선을 깔끔하게 썼냐고 여쭤봤을 때 이쪽은 형태는 무너지고 있지만 선 자체의 깔끔함은 이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죠. 여긴 되게 지저분하고. 그래서 털선이 왜 나쁘냐 라고 설명드리자면요, 기본적으로 선을 짧게 끊어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안 좋은 선의 버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그리시는 분들 그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해요. 머리카락 같은 거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근데 이런 머리카락을 나중에 좀 퀄리티 올라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긴 라인 쭉쭉 뽑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머리카락 라인 만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털선을 피해줘야 한다는 것 자체는 맞지만 털선을 또 훨씬 더 능동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요거 이 실습 내용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라인 웨이트라고 제가 좀 중간중간에 설명드린 것이 있었을 겁니다. 말 그대로 라인, 선, 웨이트는 영어로 웨이트, 선의 무게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선의 무게, 선의 진하기, 선의 진하기는 명도예요. 명도.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이겠죠. 그리고 굵음, 두께요.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선에 악센트를 추가를 해주고 원근을 강조시켜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근에서 주목을 할 겁니다. 여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과 기수라고 하는 작업물이 있어요. 보시면 말 두상이 있고 뒤에 있는 기수가 있고 말이 달리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단번에 좀 눈에 들어오는 게 좀 있을 거예요. 말은 되게 퀄리티가 좋은데 기수는 되게 봤을 때 선도 얇고 형태가 부정하죠. 근데 저희가 이런 퀄리티를 좀 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랑 기수랑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가까이 있냐라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말의 머리가 훨씬 더 선도 두껍고 터치도 많이 들어가 있음에 따라서 훨씬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이쪽 발 쪽 보시면요, 발을 앞으로 내지르고 있는 발이랑 뒤로 걷고 있는, 뒤로 빼고 있는 발이랑 비교해봤을 때 앞발이랑 뒷발의 이런 선의 두께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선의 두께는 기본적으로 더 어두운 선은 앞으로 이 말처럼 전진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더 밝은 선은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지금 이 뒤쪽에 있는 기수랑 뒤쪽에 발을 빼고 있는 뒷발이랑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이 얇아서 뒤로 빠지고 있다 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선의 두께를 활용을 하면은 그림의 원근감을 부여를 해주고 보다 입체적인 표현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A를 보면요, A는 이 직육면체에서 모서리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을 뽑으면은 지금 이쪽 Y자에서 가장 튀어나온 이쪽 부분이 저희 시야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일 겁니다. 이때 이쪽에다가 선의 터치를 2번, 3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얇은 선을 여러 번 덧대가지고 표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Y자 부분에 좀 더 선의 터치가 강하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쪽이 더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쪽은 보시면은 뒤쪽에 선이 미묘하게 흐리죠. 미묘하게 선이 부정하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라인 웨이트는 선의 명도랑도 관련이 있어요. 이쪽 모서리보다는 이 반대쪽 모서리가 얘보다는 멀리 있는 개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을 살짝 명도를 밝혀줌으로써 거리감을 더해주는 겁니다. 반문제 느낌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이런 선을 활용한 형태로 진행을 했을 때 다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인 웨이트 관련된 연습은 저희 학습지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 헤드셋에서 가까이 위치해 있는 친구랑 멀리 위치해 있는 친구랑 봤을 때 가까이 있는 친구는 선의 굵기가 훨씬 더 굵고요, 멀리 있는 친구는 살짝 얇은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얘랑 이제 라인 웨이트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어요. 바로 컨투어입니다. 자, 라인 웨이트를 통해서 저희가 선에 악센트를 추가를 해주고 원근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울 겁니다. 우리는 선을 통해 형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태를 설명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입체감과 부피감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두 명의 앞쪽에 있는 캐릭터랑 뒤쪽에 있는 캐릭터랑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일부러 선을 되게 좀 얇실하게 딴 거거든요. 지금 제가 평소에 따는 스타일보다 더 얇게. 근데 지금 보시면은
두 인물의 선의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면은 다 균등하죠. 라인들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의 물체에 대한 구분이 잘 돼 있진 않는 편이죠. 이 친구랑 선화 단계에서 구분을 시켜줘야 되는데 몸이 좀 애매하게 섞여 있는데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물체를 서로 구분을 시켜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 컨토의 개념이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붉은색 라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실 거예요. 이 부분이 물체의 전체적인 윤곽, 저희가 이거를 그림에서는 실루엣이라고 표현을 해요. 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양해하고 와주세요. 이렇게 인물을 검게 묻었을 때도 이 캐릭터가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고 어떤 캐릭터인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루엣만을 통해서 인물의 윤곽을 전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이 인물 혹은 오브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표현해주는 부분이 바로 기본 윤곽선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이거를 프라이머리 컨토라고 불러요. 프라이머리 컨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 이 인물의 실루엣 전체적인 윤곽은 물체 전체의 외부 윤곽을 설명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 바깥쪽 선만 있다고 해서 제가 물체 내부의 이런 형태 같은 것들은 설명이 안 돼요. 아무래도 내부 안쪽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줘야 저희가 인물이 어떤 전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색으로 된 부분들은 제가 물체를 설명하기 위한, 이 물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머리카락을 띠고 있고 어떤 남자인지 여자인지 등등등 이런 요소들을 파악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보조 윤곽선, 영어로는 세컨더리 컨투어가 되는 겁니다. 둘이 정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물체 외부의 윤곽을 설명해 주고요, 세컨더리 컨투어는 물체 내부의 형태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에서 차이점을 갖게 돼요. 기본 윤곽선은 물체 전체의 비율과 치수, 보조 윤곽선은 디테일 그리고 입체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 이렇게 세컨더리 컨투어, 즉 얼굴에서 나오고 있는 머리카락 안쪽의 터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잘 나오고 있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지금 봤을 때. 근데 제가 한번 이 안쪽에 있는 라인을 한번 지워볼게요. 이런 세컨더리 컨투어가 없을 때 생기는 이슈들을 한번 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머리카락의 전체적인 형태 같은 것들을 표현해주는 선들을 날려버릴 겁니다. 이렇게 앞머리만 날려볼게요. 이렇게 앞머리 형태를 날려버리니까 지금 봤을 때 머리카락 자체의 윤곽은 보이지만 형태가 좀 불명확하지 않나요? 봤을 때 저희가 이게 있고 없고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부 안쪽의 터치 같은 것들, 저희가 이런 선화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반무트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반무트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이런 내부 안쪽의 스케치의 터치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남지 않으면은 저희가 덩어리 같은 묘사나 표현해줄 때 난감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스케치들은 기본적으로 묘사의 기초가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터치 같은 것들을 넣어줘야 나중에 묘사나 표현을 해줄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숙련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곽 라인만 잡고 안쪽에는 이제 명암이나 이런 거 터치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정도의 이런 숙련 단계는 또 아니기도 하니까요, 실제로도. 그리고 이런 라인을 표현해 줌으로써 나오는 시원시원함과 이런 형태 같은 것들이 바로바로 보여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선은 오클루즈 섀도우랑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물체의 면이 되는 거거든요. 물체의 면이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머리카락 형태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저희가 캐릭터에다가 색을 입히고 나중에 선색도 바꿔줄 거거든요. 보통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이면 선색도 살짝 바꿔주는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선색이 바뀌면서 들어가는 이 어둠이 자연스럽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요, 이런 얇은 나무판대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결이 이때 이 선이 자연스럽게 이쪽 명암의 면이 되면서 형태감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조금 바로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좀 많을 거예요. 이것도 저도 사실 처음에 이제 그림을 배웠을 때 물체를 면으로 봐라 라고 했을 때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하시면서 좀 자연스럽게 깨달은 부분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실제로. 근데 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나중에 이런 선이 자연스럽게 이런 면의 라인이 된다는 거를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들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 윤곽선은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될지 이제 이거를 다음 파트 때 바로 진행할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잠깐만 쉬는 시간 가지고 바로 오겠습니다. 5분 정도만 걸릴 것 같아요.